네, 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중급 활용편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캐드 고인물입니다. 기초편으로 오토캐드 화면하고 단축 명령어 사용 방법에 친숙해지신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짐작하는데요. 이제 다양한 도면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작성해 볼 수 있도록 또 교재 업데이트하고 새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추가해 가지고 곧 배포할 예정이고요. 배포되는 교재에는 또 해설과 실습, 도면에 대한 QR코드 동영상 같이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에는 댓글에 이제 해당하는 교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같이 달아두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급 활용편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기초편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바로 도면층, 레이어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라는 건 영한사전에서 이 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찾아보면 층켜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 건물에서 1층, 2층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층에서 생활을 따로 할 수 있고 행동도 따로 할 수 있고 또 2층에서도 행동을 또 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캐드에서는 레이어란 건 도면층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투명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어렵게 느껴질 테니까 기초편에 이어서 이 중급편도 보는 방법, 괄호 안에 대문자로 정리된 게 있으면 이거 역시 기초편과 마찬가지로 단축 명령어에 해당한다. 그래서 LA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동적 입력 지금 켜져 있겠죠. F10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오토캐드 기초편의 팁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중급편에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둘 테니 거기에 카드가 아마 오른쪽 윗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뜨게 제가 계속 편집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A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면층 특성 관리자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도면층 필터 트리는 해당 차시에서 마지막에 다룰 내용이니까 잠깐 줄여주시고요. 보면은 우리가 기초편에서는 이거 명령어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초 레이어라고 해야 될까요? 기초 도면층으로서 투명 비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투명 비닐이 지금은 0번 도면층 하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의 색상과 선 종류를 미리 규정 지어 놓을 수가 있는데 일단 비닐은 한 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0번 투명 비닐에 대해서 색상이 흰색, 그리고 선 종류가 컨티뉴어스, 즉 실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꺼서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던 모든 이런 객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처음엔 흰색으로 나왔던 거였어요. 이걸 레이어를 배우기 전에 어떻게 색깔을 바꾸느냐, 선 종류를 바꾸느냐는 기초편에서 따로 이 특성 도구막대를 키워서 하기도 하고 또는 컨트롤 1번 이 특성 창을 통해서 바꾸기도 한다. 그 특성을 이 레이어라는 거 통해서 미리 규정 지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선 종류는 가만히 놔두고 이 색상만 레이어 도면층별로 지정해 두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미리 제안 드립니다. 자, 그래서 LA라고 명령을 입력하면 이 도면층 특성 관리자가 나왔는데, 자, 이건 오토캐드만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니고요. 다른 많은 그래픽 프로그램이 이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어도비라는 회사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그런 프로그램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테고, 사진 보정이나 편집을 위해서 포토샵 프로그램은 많이들 다루는데요. 여기에도 이 레이어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뭐 고인물이라서 예전 버전을 쓰는데 요즘 몇 버전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레이어는 2개 이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새 파일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침 딱 보니까 가로가 29.7cm A4 구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화면에 포토샵에 레이어가 이렇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오토캐드에서는
0번 레이어를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배경에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파란색 배경으로 하나 칠하고, 자, 그리고 이것도 단축키가 새로운 그 윈도우 폴더를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 레이어 1번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면 레이어 1번 이렇게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딱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투명한 듯한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투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닐이 하나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리 색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하나 바꿔 놓고 이번엔 원을 한번 이 레이어 1번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레이어 1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좀 왼쪽에 딱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딱. 네. 그리고 또 하나 레이어 만들어서 이번엔 이렇게 이쪽에다가 어떤 색깔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초록색? 그러고 보니까 신호등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만들고 나면 객체가 지금은 이제 적은 편이지만 객체가 너무 많아서 복잡한 도면을 작성할 땐 이 객체의 색상 특성별로 또는 선 종류 특성별로 묶어서 우리가 작업할 때 불필요한 객체 이 그룹을 잠깐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것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 개념이 CAD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이 포토샵에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시각적인 자료로 이 포토샵을 잠깐 켰어요. 자, 여기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끄면 잠깐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 1번 빨간색 이거 끄면 꺼지는 거고 배경도 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딱딱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는 딱 하나만 보통 활성이 되는데 일반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2번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레이어 2에 해당하는 객체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여기서도 레이어 1에 해당하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이것만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이 레이어는 특성을 여기서처럼 미리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특성을 다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뭐 어둡게 하기, 뭐 곱하기, 포토샵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빼고 넣을 수도 있고 켜고 끌 수도 있다. 그래서 투명한 비닐에다가 빨간 선을 그리고 싶다면 그 레이어의 특성을 빨간색으로 미리 설정해 놓고 또 다른 비닐을 위에다가 겹쳐 놓고 이번엔 파란 원 뭐 녹색 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닐 한 장 한 장에 이름 지어가면서 우리가 뭐라고 막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CAD에서 사실은 먼저 나온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CAD로 돌아와서 연 끄고 자 LA 라는 명령어는 처음에 입력을 하고 나면 이렇게 도면층 특성 관리자가 뜨거든요. 근데 이렇게 놔두고 사용하려면 되게 귀찮아집니다. 왜냐하면 도면 영역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아마 3페이지가 될 텐데 기초편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팁들은 알고 넘어갑시다. 또는 팁 1번, 2번 이렇게 모아서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서 도면층 특성 관리자 이 상자는 끄기 버튼이 작아서 되게 끄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LA라는 명령을 다시 입력하면 이게 꺼지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켜지기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도면층 특성 관리자 여기에 조그만한 특성 부분이 있거든요. 또는 이걸 누르셔도 되고 자 여기 이 좀 더 진한 도면층 특성 관리자 이 막대가 왼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 자 여기서 어떻게 이걸 해주는 게 좋냐면 이와 반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뭐 반대냐면 우리 기초편에선 컨트롤 1번 눌러서 이 특성창을 왼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기초편에서 지금 중급 활용편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쨌든 영상 보시는 건 여러분들 금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특성창을 둘 거기 때문에 이걸 필요할 때만 껐다 켰다 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도면층 특성관리자 레이어 대화 상자는 왼쪽에 특성창이 있기 때문에 이건 되도록이면 오른쪽에 갖다 두는 게 좋은데 도면 영역을 많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세 가지만 순서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고정 허용.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동 숨기기. 그럼 이렇게 숨겨지죠. 근데 이 막대가 그래도 차지하는 위치가 좀 다르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막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 오른쪽에 앵커, 왼쪽에 앵커 하면 컨트롤 1번 특성창과 겹치니까 오른쪽에 앵커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필요할 때만 잠깐 켠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초편 마지막 때 이 레이어, 도면층에 해당하는 게 중급 활용편에서 할 예정이니까 미리 여기 위에다가 도구막대 3개 정도는 켜두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기초편에서 이 특성 도구막대 했었고요. 자, 이제 중급 활용편이니까 좀 더 도면 작성을 편하게 수행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막대로서 기초편부터 켜놨던 바로 이 도면층 도구막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도면층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교재상으로는 9차 시, 10차 시쯤 들어갈 때 도면층 2 도구막대도 나중에 이용할 일이 있으니까 미리 켜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초편에선 도면층, 스타일, 특성 이 3개를 켜놨고, 이게 순서대로 여기가 도면층, 이 부분이 특성. 특성은 우리 색깔과 선 종류 조절했었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스타일 도구막대. 스타일은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그 다음에 테이블 스타일, 그 다음에 지시선 스타일 등이 있는데, 테이블 스타일과 지시선 스타일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문자 스타일과 치수 스타일 이 두 가지가 꽤 까다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편에서 다루지 않았고 바로 중급편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요, 도면층 특성 관리자까지 여러분 잘 설정하셨다면 이 도면층의 진짜 사용 목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화면을 잠깐 끌게요. 자, 제가 이 2개의 파일을 받아놨는데 지리, 관광, 그다음에 조경, 건축, 토목 이쪽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관광이나 건설업 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구글 창에서 국토정보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우리나라의 국립지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국토지리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DXF라는 수치지도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간단한 과정은 로그인이 필요하니까 제 뭐 암호를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국토정보 플랫폼의 자료실에 지도자료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수치지도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전 1번과 2번이 있는데 버전 2번은 최신 버전이긴 하지만 이 국토정보 플랫폼의 고유의 프로그램을 쓰는 거고요. 버전 1번이 DXF라는 CAD에서 또는 워드, 한글 등에서 열 수 있는 CAD 포맷의 표준 확장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수치지도라는 걸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지도는 무엇이냐면 전자지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CAD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날엔 종이 지도였는데 그걸 모두 다 디지타이징이란 걸 통해서 디지털화 시켰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뭐 재작년도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는 곳의 지도를 다운받고 싶다. 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뭐 경기도 그 다음에 성남시 중원구 이쪽에 있기 때문에 축척을 일대 1000짜리만 받겠다. 도엽번호는 지금 검색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딱 검색만 누르면 이런 지도를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밖에 안 나오지? 중원구 말고 딴 걸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분당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도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뭘로 받을 수 있냐면 이 CAD에서 열 수 있는 파일로. 그래서 DXF, CAD의 원래 고유 파일 확장자는 DWG잖아요. DWG. 그런데 그건 CAD가 설치되어야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좀 읽을 수 있게 파일 변환을 한 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 DXF라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C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이걸 직접 열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폰트, 글꼴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초편에서 했던 거, 제안 드렸던 거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RC에서 열리지 않고 다른 곳에, 즉 CAD에서 열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에
CAD 해당 버전에 맞는 거를 연결시켜 주셔도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딱 하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3차 시 내용도 뭐 잠깐 예습할 겸 여기 물음표로 보이는 게 있는데 제가 유튜브 카드에도 걸어 두려고 해요. 물음표로 나오는 건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폰트 지원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st라는 명령을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큰 글꼴 사용을 해제하고 3차 시에 한글 글꼴로 바꾸는 방법을 문자 스타일이란 걸로 정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굴림이라는 글꼴로 이거를 바꿨다. 적용 닫기. 그리고 RE라는 명령 한 번만 눌러주면 여기서 해당되는 뭐 백사동 애플하우스가 꽤 큰가 보네요.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지형도 등고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왜 이걸 지금 쭉 자세하게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도면층 특성관리자를 오른쪽에 갖다 뒀잖아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면층이 왜 필요한가? 일단 작업 속도를 좀 더 향상시키려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작업 초반에는 필요하다가 잠깐 또는 오랫동안 필요하지 않은 참조점 뭐 또는 글씨, 참조선들 이런 것들이 꼭 있거든요. 또 우리가 문자나 치수를 작성하다 보면 이제 중급편에서 문자하고 치수 작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는데 자꾸 도면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 선택하면 이 도면층 도구막대, 레이어 도구막대에 해당되는 객체가 속한 도면층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필요 없다면 또는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선택을 하면 여기 정보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직접 가셔가지고 H00492110이라는 이 레이어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해당되는 레이어의 이 전구 모양 아이콘 있죠. 이 전구와 해 모양의 아이콘 주로 요 놈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H 아까 4910 있죠? 자, 이거를 전구를 딱 끄면 해당되는 부분이 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끌 수도 있고 또는 하나 누르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면 여러 개 반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이것도 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꺼졌죠. 그래서 불필요한 걸 잠깐 꺼주고 싶을 때 오랫동안 필요하지 않은 참조 객체를 끄고 싶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한 객체만 보여주고 출력하고 싶을 때 화면에 나타내고 싶을 때 자, 그래서 나중에 이건 고급 명령어랑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필요 없으면 딱딱딱 끌 수도 있고 논 모양이 필요 없으면 끌 수도 있고 논의 영역이 필요 없으면 끌 수도 있고 건물만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 건물만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정보를 효율적으로 알아보는 거 필요한 정보 객체만 화면에 남기거나 불필요한 걸 화면에서 잠깐 끄거나 즉 레이어란 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투명 비닐이고 단 하나만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잠깐 빼두고 싶을 경우 또는 그것만 보여주고 싶을 경우 필요한 것들만 몇 개 보여주고 싶을 경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도면층 진짜 사용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면층은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일 용량도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도면층은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사실은 좋고 중급편에서는 10개가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가 넘어가면 여기 도면층 검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한번 클릭해서 여기 별표가 이렇게 씌워지는데 A로 시작하는 걸 다 찾고 싶다? 그러면 A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싹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지우고 Z로 시작하는 거 찾고 싶다? 안 나오네요. Z가 없나 봐요. B로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찾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워야죠. 다 나오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에서 쓰는 파일 이름 검색할 때 쓰는 거랑 되게 유사한데 이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글자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별표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검색을 하겠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A라고 딱 입력했으면 A로 시작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글자라도 하나 이상 있다면 모두 다 이렇게 검색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나중에 하나의 조건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중급 활용편에서조차 그렇게 레이어를 많이
만드는 경우는 그다지 없으니까 해당되는 부분만 교재 통해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층 레이어 기능을 알아보고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서 자, 저는 LA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어차피 켜지는데 여기에 갖다가 계속 사용할 거라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허용, 자동 숨기기, 오른쪽에 앵커 이 순서대로 하면 계속 이렇게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LA라는 명령어를 자꾸만 사용할 것 같다 라는 사람은 또 유튜브 카드도 띄울 수 있겠지만 기초편에서 오랜만에 이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구, 사용자와 프로그램 매개 변수 편집에 가시면 aca.pgp라는 파일이 이 CAD에서 단축 명령어를 관장하는 그런 파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F 눌러서 레이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LA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많이 쓰다 보니까 옛날에는 DDD라고 이렇게 따로 바꿔놓고 썼어요. DD라는 명령어는 따로 있어가지고 DDD까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갈수록 이렇게 좀 시각화되고 많이 쓰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컨트롤 1번처럼 이렇게 화면에 잠깐 껐다 켰고 그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자, 레이어 역시 이제 중급 활용편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건 산업 특성별로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쓰게 될 것 같다. 그 기준은 10개 이상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수치지도처럼 10개 이상의 이런 도면층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도면층 특성 관리자 LA라고 명령어 입력하는 대신 이 오른쪽에다가 갖다 두고 필요할 때만 잠깐 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층 기능을 제대로 알아보자고요. 돌아와서 아무것도 그런 게 없겠죠. 자, 그래서 LA라고 명령 입력하셔도 되고 이쪽 도면층 특성 관리자의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면 이름부터 켜기, 동결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 한 5페이지 정도에 해당할 텐데 이 아이콘의 모양은 사실 너무 알아보기에는 많아요. 자, 기초편에서도 우리 이렇게 정리했었죠. 저는 CAD 고인물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 활용 빈도가 높은 건 교재에다가 반드시 정리를 해두는 편입니다. 그 교재에서도 정말 외우기 힘든 거, 이해하기 힘든 거는 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별표를 아예 치지도 않고요.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거, 어렵든 쉽든 간에 활용 빈도가 높은 거, 그런 건 제가 별표 2개와 3개로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현재 도면층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투명 비닐을 뜻하고 그건 딱 하나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위에 있는 아이콘 통해서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빠르게 정리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도면층 특성 관리자 대화 상자하고 위쪽에다가 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현재 도면층도 같이 나타내는 거니까 이걸 정보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셔도 되고 눈대중으로 바로 확인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층 도구막대를 확인해 보시면 현재 도면층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객체가 작성되는 투명한 비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단 한 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층이란 것은요. 그래서 이 도면층은 색상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고 끄고 켤 수도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동결, 얼릴 수도 있고 계속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곳이라면 중요한 도면층이라면 잠글 수도 있고 즉 지워지지 않게 다른 편집 명령에 적용되지 않게 그리고 7, 8차 시에서 다루게 될 플롯 프린트가 되게도 할 수 있고 안 되게도 할 수 있고 화면에만 나타낼 수도 있고 출력은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말씀드리면 기초편에서도 그랬잖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딱 2가지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켜기, 그 다음에 색상은 미리 지정해 주는 게 좋다. 그러면 새로운 도면층은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보시면 새로운 도면층은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아이콘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 아이콘을 키워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이거 새 도면층인 건 알겠는데
글이 나오니까. 근데 아이콘 모양만 봐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초편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은 거는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다. 즉, 아이콘 쓴 적이 거의 없었어요. 기초편 때요. 자, 그래서 도면층 새로 만드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0번 도면층, 이건 기본 도면층으로서 지울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도면층이란 건 이 상태 바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을 키울까요? 네. 잘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걸 조금 더 키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선 종류 정도까지만 나오면 큰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태 부분에 이렇게 갈매기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현재 도면층이고, 현재 도면층은 딱 하나만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고 싶을 땐 이 왼쪽에서 네 번째 아이콘을 선택해도 좋지만 그렇게 한 적 없다. 우린 빨리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층의 0번 이름 부분을 한 번만 클릭하시고 엔터를 이름을 안 바꿔졌는데, 자, 엔터를 한 번만 딱 눌러주세요. 다시 엔터를 딱, 너 왜 안 되니? 자, 엔터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도면층 1번이 나와요. 영문판에서는 레이어 1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도면층 1. 그리고 엔터를 한번 누르면 지금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 엔터를 한번 누르면 도면층 1번의 이름이 확정되고, 또 엔터를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도면층 2. 그러니까 같은 이름의 도면층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자, 도면층 2도 그냥 그대로 둘 거라면 엔터 한 번 더 누르고 확정 짓고 엔터 한 번 또 누르면 도면층 3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총 4개의 도면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투명한 비닐인 현재 도면층을 설정하는 방법은 또 위에 이 갈매기 표시 있지만 눈이 좋아야 이 아이콘을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도면층은 딱 하나만 설정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설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이름 부분, 예를 들어서 도면층 1을 내가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V자 표시 바뀌고 정보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도면층 1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0번 도면층, 어떤 도면층이든지 하나만 선택하고 엔터를 빵 눌러라. 그러면 새로운 도면층이 만들어지게 된다. 객체가 없을 때는 딜리트 버튼 눌러서 해당 도면층도 지울 수가 있다. 자, 내가 원하는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면층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더블 클릭을 해라. 앞쪽이 아니라, 앞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름 부분을 항상 강조합니다. 이게 아이콘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도면층이 바뀌어지는지 이제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콘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부 내용이 겹쳐지게 돼요. 자, 그래서 도면층의 색상을 미리 지정해보고 이 도면층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실습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교재 아마 6페이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해당되는 내용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도면층을 도면층 1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자, 색상만 설정합니다. 선 종류도 나중에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도면 객체는 선 종류가 실선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객체만 점선이나 일점세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게 기초편의 내용이었었고요. 자, 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지정할 수는 있지만 색상만 미리 지정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도면층 1번의 색상 부분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색상 선택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색상은 계열별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계열을 묶어봤더니 한 8가지 계열 정도로 이렇게 확립이 되더라.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색상의 번호는 이렇게 1번 빨간색, 2번 노란색, 이건 기초편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면층 1번을 이 빨간색 위쪽 거 말고요, 여기 8개 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 이쪽을 한번 클릭하면 빨간색으로 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래서 도면층 1번이 빨간색인 거 확인하셨으면 도면층 2번 흰색 부분 클릭해서 이번엔 2번 2번 노란색으로 바꿉시다. 확인. 자, 도면층 3번 눌러서 초록색 확인. 만약에 초록색으로 도면층 3번을 바꿨는데 여기서 도면층 4번을 만들고 싶다. 엔터 한번 치잖아요.
그러면 원본 도면층을 그대로 유전받아요. 그대로 그 특성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록색, 도면층 3번이 초록색으로 미리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도면층 4번을 만들 때는 초록색으로 그렇게 바로 유전받는다, 이어진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도면층 4번은 지우고, 자, 현재 도면층은 도면층 1,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줄여가지고. 자, 반지름이 5인1을 각 도면층에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야 도면층의 색상도 바꿔보고 도면층이 어떻게 현재의 도면층이 바뀌어지면서 이 객체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도구막대에 보이는 게 도면층 1번입니다. 계속 여기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지만 어차피 도면층 특성관리자 대화 상자는 한번 특성만 지정해주고 나면 도면 영역은 넓게 쓰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위에서만 잠깐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인데 도면층 1번이 보인다. 자, 서클 명령어 C 스페이스바, 이제 도면에 절대좌표 따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한번 중심을 찍고 반지름이 5인1. 빨간색 당연히 나오죠? 빨간색.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도면층은 도면층 특성관리자 가서 이렇게 도면층 2번이라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도구막대, 어차피 이 부분은 2번 중급편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해서 도면층 3번으로 현재의 도면층을 설정하고 싶다, 바꾸고 싶다 하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C 스페이스바 이 오른쪽에다가 반지름이 5인1을 그리면 이게 도면층 3에 해당해요. 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도면층 2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중요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헷갈려 하거든요. 자, 첫 번째 헷갈리는 부분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도구막대가 나타내는 게 현재의 도면층인데 모르고 이렇게 졸다가 선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선택이 되고 나면 해당하는 객체의 정보를 알려주도록 이 도면층 도구막대와 특성 도구막대는 바뀌게 됩니다. 컨트롤 1번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해당하는 객체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얘를 도면층 2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이렇게 도면층 2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서 기초편에선 이 색상과 선 종류만 바꿨는데 이제 이것도 도면층을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 실습해보죠. 저는 지금 도면층 1번, 그 다음에 0, 도면층 3 이렇게 세 개의 도면층에만 뭔가가 그려져 있는데 이제 도면층 2를 현재의 도면층으로 설정하시고 반지름이 5인1을 또 한번 만들어 보시죠. 간단합니다. 도면층 특성관리자 가서 도면층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한다. 그럼 여기 이제 변경되는 게 보이는데 서클 명령어 C 스페이스바 중심점 절대좌표 없으니까 그냥 찍고 반지름이 5인1 5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땅 때리면 당연히 노란색의 도면층 2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면층은 왜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되냐면 이 색이 실제로 도면을 작성하는데 많은 색이 필요하진 않지만 객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편에서 이거를 각각의 색으로 지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편에서는 1.세선에 해당하는 가상 중심선은 전부 선홍색으로 했었고 보이지 않는 숨은 객체를 표현할 때 쓰는 거는 전부 초록색의 점선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묶어서 이 레이어로 정리하면 훨씬 더 도면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객체를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이 계열은 255개의 색깔이 있지만 어차피 빨강, 노랑, 초록, 하늘, 파랑, 선홍색 계열 이걸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색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레이어별로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급편에서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눈에 잘 띄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이 1번에서 8번까지에 해당하는 색을 주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하자면요. 현재 도면층 만드는 법 더블클릭, 새로운 도면층 만드는 법
하나 클릭하고 엔터, 그럼 그대로 이어받고, 지우고 싶다면 해당하는 도면층 선택해서 딜리트 버튼, 이레이즈 명령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콘을 여기서 쓴 게 없다. 현재 도면층 정보 확인하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도면층 도구막대에서 보이는 게 현재의 도면층이 되겠다. 그래서 이 도면층 특성 관리자는 꽤 넓은데, 자,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될 건 켜기와 이 색상 부분만 미리 지정해 두는 거. 이것만 헷갈리지 않는다면 도면층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즉, 색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기초편에선 직접 색을 바꿨다면 이제 중급편에선 미리 색을 이 레이어 도면층에서 규정 지어 놓고 나면 훨씬 더 편하게 되겠다라는 게 이 1, 2차 시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이 정도는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야 영번 도면층까지 잘 구분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재는 이제 9페이지 내용으로 될 것 같은데, 도면층 이름을 잘못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도면층의 이름으로 바꿔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교재에서는 그래서 도면층 3번의 이름을 바꿔놨을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 2가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옵션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도면층 3 위에서 딱 누르면 여러 가지 팝업 메뉴가 뜨는데 다 복잡할 거예요. 이 중에서 도면층 이름 바꾸기에 F2 버튼을 잘 봐주십시오. 도면층 이름 바꾸기. 자, 이걸 클릭해도 좋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라고 쓰셔도 되고, 뭐 레이어라고 아마 교재에는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고 엔터 한번 누르면 또 이렇게 나오게 된다. 실수로 엔터를 한 번 더 누르면 도면층 또 새롭게 나가게 되니까 도면층 다음에 숫자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그냥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우자. 지우자.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억 안 나면 윈도우 탐색기도 항상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해당되는 파일 선택하고 F2 버튼 누르면 우리가 막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도면층 특성 관리자 가서 도면층 1번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해당되는 이름 도면층 선택하고 F2 버튼 바로 누르면 여러분이 수정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름 바꾸는 방법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단, 이름을 바꿀 수 없는 도면층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0번 도면층은 항상 새로운 파일 켜놓고 나면, 무슨 얘기냐? 컨트롤 N에서 제가 새로운 파일을 이렇게 그냥 하나 딱 켜놓을게요. 항상 0번 도면층은 기본 도면층, 즉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이건 삭제할 수도 없어요. 왜냐? 이건 최초의 기본 비닐, 투명 비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 나중에 치수, 지시선 이런 거 이제 만들고 나면,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DN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지을 건데,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고 나면 방금까지는 0번 레이어만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데프 포인트라는 도면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파인 포인트인데, 이걸 선택해서 지워보려고 하면, 즉 치수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바로 정의점이라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왜 지금 설명드리냐면, 이건 이 치수의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정의되어 있는 치수의 기본 기준점이 항상 있거든요. 그것을 정해 놓는 도면층 이름이 데프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데프 포인트. 그래서 얘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데프 포인트 하나 선택하고 제가 엔터를 딱 눌러보잖아요. 이 도면층 1이 이 플롯 부분이 출력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프린트를 해보려고 하면 이제 7차씩 8차씩 하면 프린트도 PDF로 해보고 직접 출력도 해보고 다양한 실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때 열심히 작업했는데 이 도면층 1에 해당하는 게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데프 포인트라는 도면층은 무엇이냐? 아마 교재 9페이지 알고 넘어갑시다에 이 도면층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 도면층에 속한 객체가 출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래서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때에는 원래 플롯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 주셔야 이 풀 부분이 역시 이렇게 확실하게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 그래야 여기에 속한 객체가 출력이 돼요. 나중에 이제 도면층 바꾸면 또 출력은 할 수 있는데 미리 이렇게 잘 설정해 두고 알아두는 게 좋다고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큰 내용이 남은 건 아니고요. 현재 도면층으로 지정하고 뭐 삭제하는 거 지금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상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드로잉 1번으로 가서 나머지 것들, 도면층 삭제할 수 없는 것도 반드시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0번이나 데프 포인트라는 도면층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 뭐 안 해도 돼요. 나중에 강력하게 삭제하는 고급 명령어가 있으니까 그때 따로 한번 말씀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도면층 지정하고 삭제하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색상 지정하는 것도 우리 실습해 봤으니까 이제 도면층 켜기, 동결, 잠금 등이 뭐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엔 도면층 켜기, 끄기, 동결, 해동, 기타 부가적인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도면층 1번, 2번, 원래 도면층 3번이었던 것이 레이어로 이렇게 이제 됐는데, 다시 이름 바꿀까요? 도면층 3번이라고. 그래야 서로 실습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0번 도면층엔 아무것도 안 그려놨을 거예요. 자, 0번 도면층에 켜기, 이 부분 전구 모양 아이콘을 딱 끄면 해당되는 객체가 잠깐 꺼집니다.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전구 모양이 있는 게 켜고 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투명한 비닐을 잠깐 빼둔 상태. 자, 도면층 1번에 해당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도면층 1번에 해당하는 거, 자, 이거 끄면 꺼집니다. 도면층 2번은 현재의 도면층이기 때문에 끌 수는 있는데 잠깐 경고 메시지가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도면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고 메시지가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어요. 현재 도면층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제 상태에서 도면층 2번이 현재 도면층인데 이걸 끄면 이렇게 꼭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층을 끕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도면층 끈다고 일단 해보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층 2번이 꺼져 있고 현재 도면층이 된 건데 마저 끕시다. 도면층 3번까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도면층은 도면층 2번이 맞아요. 제가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라인 명령어로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리잖아요.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린 것은 맞아요. 그린 것은. 선택은 안 되고 보이진 않지만 자, 도면층 특성 관리자 가서 자, 도면층 3번이 저는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데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로 0번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전체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컨트롤을 누르면 연속적인 거, 비연속적인 거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이 4개의 도면층이 다 선택이 됐으니까 4개를 일괄적으로 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4개 중에 하나만 이 켜기 버튼을 딱 누르면 아까 제가 열심히 라인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 놨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거 지워야 될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거 선택하기가 이게 되게 나쁩니다. 원만 남겨두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0번 도면층 끄고 도면층 1번 끄고 도면층 3번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역시 꺼놓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 빼놓고 다 선택해서 원만 빼기, Shift 누른 상태로 걸치기나 올가미 선택 방법을 이용해서 원만 빼면 이 상태에서 제가 지우면 나머지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죠. 남은 게 있네요. 선택해서 지우고 이쪽으로 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켤 수도 있고. 자, 이게 켜기 끄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켜기 끄기는 이 동결하고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끄는 거는 객체가 화면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고 여전히 줌 명령어, 화면 갱신하는 명령어, 리젠, 알리 이 컴퓨터가 계산을 포함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컴퓨터 사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컴퓨터의 메모리를 차지하든 그렇지 않든 CPU 점유율을 차지하든 않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 동결 버튼을 어디에 쓰냐면, 자,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동결 버튼. 지금은 해동되어 있는 거고, 동결은 얼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의 도면층은 동결시킬 수가 없어요. 얼릴 수가 없고, 나머지 도면층만, 현재의 도면층이 아닌 다른 도면층만 동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끄기하고 비슷해요. 꺼지죠. 도면층 1번, 이렇게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모양의 빙설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뀌잖아요. 자, 근데 도면층 2는 끌 수가 없어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끄는 건 되지만 얼릴 수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도면층 3번 역시 마찬가지로 얼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두 개의 버튼이 굳이 필요할까? 라고 궁금하신다면 요즘엔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잠깐 끄고 켤 때는 이 켜기 끄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 당장은 지우지 않고 보이지 않게만 할 때,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 오랫동안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 나머지 다 이렇게 켜놓고 0번 도면층에 해당하는 건 나중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쓸지 모르겠는데 참조선 같은 거요. 그런 거 이렇게 그냥 동결시켜 놓는 게, 오랫동안 꺼둬야 될 거는 동결을 시켜 놓는 게 훨씬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걸 많이 이용하는데, 자, 그것마저도 컴퓨터 사양이 좋기 때문에 요즘엔 금방금방 이렇게 그냥 하기도 한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으니까 그냥 끄기, 켜고 끄기만 잘 이용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사항. 도면층 잠금, 그다음에 열림. 우리가 이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중요한 객체를 실수로 지울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자주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객체가 속한 도면층을 잠가 놓으면, 즉 도면층 2가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요 놈만큼은 다른 거에 참조되는 객체로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만약에 여겨진다면 얘를 이렇게 잠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희미해지죠. 원래 노란색이 안 나옵니다. 원래 노란색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지우려고 해도 자, 안 지워져요. 왜냐면 이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카피를 하고 싶어도 잠겨 있기 때문에 카피가 되지 않는다. 대신 얘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라인 명령을 여기서 뭔가 그리고 싶다. 선을 그리고 싶다. 오스냅은 나와요. 그래서 참조선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나중에 동결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나 이렇게 잠가두는 걸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층 2번이 현재 도면층이기 때문에 그려놓고 나면 노란색이 약간 희미해지는, 채도가 떨어지는 이런 색깔로 바뀌고 더 이상 지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정말 중요한 도면층에 해당한다. 여기 수치지도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 논과 밭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것만큼은 중요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당되는 레이어가 D001511, 이것만큼은 꼭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잠금으로 유지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D001511, D00, 여기였구나. 여기. 그러면 색이 희미해지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다른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때, 또는 지우지 않고 싶을 때 정말 중요하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들. 자, 제가 금방 켜고 끄고 하나만 분리하고 독립시키고 이런 단축 명령어는 실습 도면 1번, 2번에서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즉 도면층 특성 관리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주 중요할 때만 쓴다. 근데 도면층 10개 내에 정도면 굳이 잠그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 2차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객체를 다른 도면층으로 바꾸는 방법 아까 해봤거든요. 간단히 연습해 볼게요. 자, 현재 도면층은 도면층 2번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도면층 1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 객체를, 도면층을 내가 잘못 지정했다. 1번이 아니라 3번으로 옮기고 싶다. 그렇다면 해당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여기 도면층 도구막대 가서 옮기고자 하는 도면층을 클릭해주면 바뀌게 돼요. 색도 저절로 바뀌죠. 색 바꾸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중급편 첫
첫 번째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선택하고 색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도면층 1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 초록색인 거고 저는 지금 도면층을 아예 바꾸자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면 도면층 1로 되어 있으면 이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도면층 바꾸고 싶은 도면층으로 클릭하는 게 당연히 좋다. 그래서 이 레이어에 의해서 지정된 색깔로 다시 한번 지정해주면 더욱더 좋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초편에서도 특성 도구막들을 이용해서 바꿔줬던 것처럼 특성 창을 이용해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 왼쪽에 도면층 3에 해당하는 이 원을 선택하고 내가 이걸 도면층 1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색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도면층만 바꾸시면 도면층에 이미 색상이 규정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면층 1번으로 나오면 클릭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 되면서 바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객체를 다른 도면층으로 바꾸는 방법은 도구막대 이용해도 되고 특성창 이용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객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니까 현재까진 편한데 이 방법은 어쨌든 기초편에서 다뤘던 객체의 색상이나 선 종류를 바꾸던 방법하고 아주 유사해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쉬운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아마 교재에선 제가 따로 한번 필기해 보라고 메모하시라고 이렇게 여유 공간을 남겨둘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걸 도면층 2번으로 바꾸고 싶다. 도면층 2번 객체가 여기 있다. 자, 그러면 기초편에서 이 방법 많이 썼어요. 자, 기초편에서는 도면층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객체의 특성을 그대로 복사할 수가 있었는데 즉 특성 복사 명령어 MA였는데 매치 프랍 명령어 MM으로 바꾸자고 권장했었죠. 자, 이걸 도면층을 바꾸고 싶다. 뭘로 바꾸고 싶냐면 도면층 2. 그러면 도면층 2에 해당하는 객체를 선택을 먼저 하시고 MM 명령어 매치 프랍 뜨죠. 만약 이거 아직도 안 바뀌었으면 사실은 이 중급편에 오시면 안 되고 기초편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걸 놓치고 그냥 가신 거예요. M과 A는 원래 단축 명령어지만 키보드에서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MM으로 바꾸자고 한 20번 정도는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초편 때. 자, 매치 프랍 명령어 해서 이거 원본 객체 원본 객체 다시 한번 선택하고 대상 객체를 이렇게 올감이나 걸치기나 또는 윈도우로 선택하면 바뀐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얘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다 바꿨으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본 객체 하나 선택하고 매치 프랍 명령어 그래서 대상 객체 이렇게 바로 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두 개를 선택해서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하나만 선택하시고 매치 프랍 명령어에서 이거 바꾸고 싶다? 걸치기 또는 올가미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꿨으면 스페이스바 안 바뀌었네.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 자, 그래서 그 방법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원래 원본 도면층 객체를 선택 후 MM 간단히 매치 프랍 속성 복사, 특성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의 내용은 중급편이니까 설명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재 내용으로 치자면 페이지는 아마 14, 15페이지 될 것 같은데요. 새 특성 필터, 즉 도면층 특성 관리자 부분에서 이쪽, 이거는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 뭐 어차피 도면층 특성 관리자고, 그러니까 한 의미가 없어요. 자, 이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뭐 그렇게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레이어에 대해서 근데 이것마저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새 특성 필터란 건 뭔지 여기 이 수치지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이어가 막 10개가 넘어가면 검색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검색도 가능하지만 그 필터 걸러진 상태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도면층 필터 트리를 확장한다 갈매기 표시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엔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만 10원만 보일게요.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진 않아요. 아마 13차시나 넘어가야 레이어가 10개 이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나 이렇게 빠르게
이 특성 필터란 걸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다면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된다고 제안 드립니다. 자, 어쨌든 새 특성 필터 한번 눌러보고, 자, 특성 필터 이름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도면층 이름이 A, B, C, D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D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D로 시작하는 도면층들만 정리하고 싶다. 그럼 필터 이름을 D라고 해놓고 이 부분에서 상태는 다 켜져 있고 이름은 D로 시작하는, 그럼 이렇게 다 정리, 제가 클릭을 하다 보니까 다 지워버려 버려. D라고만 이렇게 정리하면 D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심지어 데프 포인트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켜져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서 제가 확인을 딱 누르잖아요. D로 시작한 것들이 미리 보기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확인 누르면 도면 특성 관리자가 꺼지지만 다시 가보면 여기에 D라는 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D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도면층을 빠르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필터 반전 부분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D가 아닌 것들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능이긴 한데 보통은 도면 작업할 때 도면층 개수가 뭐 10개 이상 넘어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처럼 사용할 기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 분야, 산업 분야는 뭐 그쪽은 10개 넘어가는 걸 잘 못 봤고요. 건설 분야에선 가끔 이렇게 이제 이 수치 지도라는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갈 때 빨리빨리 찾고 싶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국토정보 플랫폼에 가보면 이 도면층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들이 다 범례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만 찾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검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그룹 필터 보셨고요. 아니, 그룹 필터가 아니고 새 특성 필터 보셨고요. 자, 여기 새 특성 필터 옆에 폴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있죠. 자, 그러니까 새 특성 필터가 도면층의 특성을 이용해서 걸러냈었다면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 이 그룹 필터는 사용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도면층만 직접 골라서 만드는 거거든요. 따로 뭐 이름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새 그룹 필터라는 거 하나 누르면 그룹 필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뭐 이렇게 딱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잖아요. 특성 필터에는 이게 드래그가 되지 않는데 그룹 필터는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된 이 D 부분을 누르면 아까 D에 필터 반전 나왔고, 필터 반전 체크 해제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했을 때 A만 나오고, 이거 외에 다른 거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필터 반전 하시고, 그래서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좀 여러 가지의 도면층이 보이는 수치 지형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용할 일이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우리가 이 이름 부분에 앞글자만 잘 알아두시면 그렇게 복잡하게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의 내용은 도면층 상태 관리자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면층 상태 관리자. 자, 한번 클릭해 놓으면 꺼놓은 상태 또는 동결한 상태, 잠근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도록 저장하는 건데, 자, 생각보다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손이 이제 근질근질 하실 테니까 실습 도면 1번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실제 이 레이어가 어떻게 응용이 되고 색상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초편부터 쭉 이어서 해당되는 명령어들도 복습하고 실질적인 중급편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편에서는 다 과제를 제출하고 평가하는 거였기 때문에 실습 과제라고 했는데 중급 활용편에서는 여러 구독자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몸담은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도 이 교재 가지고서 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시공이나 또는 설계를 위한 어떤 종이 도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급편에서는 실습 과제라고 하지 않고 실습 도면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실습 도면 1번 농구장 평면도 그리기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